선수TV의 박현상입니다. 조금 전에는 우리 딸의 첫 주식, 처음 주식이면 어떤 게 좋을까라는 고민의 내용을 좀 올려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봐야죠. 지금 시점 아이디어. 조금 개인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전쟁이라는 이슈가 과연 나을까라는 생각을 대부분 분들은 거의 못했을 겁니다. 예전에 2014년도에 크림반도 그때야 지금처럼 크지 않았었던 경험적인 기억이 있고요. 내용을 좀 살펴보니 이번에는 조금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의 이야기와 내용을 토대로 판단을 하는 거니 이게 그분들이 판단이 틀렸다면 제 판단도 틀리게 된 거죠. 어찌됐든 그런 이야기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고 조금 편한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지금 시점에서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요 시장, 저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요, 몇 년 동안의 시장이 압축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압축판이 뭐냐면 코로나 시기에 있는 진단키트주도 올라가면서 리오프닝 주식도 올라가면서 시클리컬 주식이 올라갔다 빠지고 대부분 그런 것들이 주로 주도주화돼서 한 달이든 세 달이든 지속적으로 시장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런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들이 한 방에 오르고 끝나요. 그래서 요 며칠이 요 몇 년 동안 시장의 압축판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컨퍼런스 고지. 본 영상은 투자 권유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며 제작자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 결정 시에는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본 영상의 제작자인 저는 이 내용과 관련하여 선행 매매 금지, 유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불공정 거래, 시세 조정, 부정 거래 행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단기 매매 차익 거래 금지 등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 관련 법규를 다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법은 잘 지킨다. 법은 안 지키면 마음이 불편하다. 수십 번 말씀을 드렸죠. 빨리 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뿅! 지금 전쟁이라는 부분을 저도 근무하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장에서 노출이 된 거는 거의 한 번, 두 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느꼈던 거는 물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뭔가 지금처럼 국지전 성격의 재래식 무기들이 활개 치는 그런 전쟁이 아닌 현대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럴 확률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빵빵 쏘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이런 거는 옛날에 책에서나 봤었던 얘기인데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고요. 일단 주식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조선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조선주가 왜 올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조선주는 올해 작년 수주가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러니 대부분 분들이 이 조선주를 사고 소위 들고 있었는데 안 갔었던 거죠. 안 갔었던 거죠. 잠깐만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한국조선해요. 그죠? 이게 지금 역대 최대 실적을 가진 섹터의 종목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거 보면은 와 수주가 좋았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트 보면 그러잖아요. 또 뭐 있어요? 삼성중공업. 그죠? 이미 얘는 옛날에 안 좋았었던 상황이니까 오히려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감자를 하고 액면 분할을 한 삼성중공업이 이후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덜 깨지긴 했었겠네요.
또 뭐 있을까? 현대미포, 타픽. 그죠? 그나마 양호합니다. 현대미포 하나가. 그래서 주식할 때 타픽 주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선주가 이번 주에 핫하게 반응했었던 이유는 러시아 사태가 길어지게 되면 LNG 선에 대한 니즈가 더 빨라질 것이다. 그러면은 막상 얘기할 때 수주가 좋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뭔가 하나의 저평가된 섹터에서는 기존에 저희 영상 보면 저평가의 트랩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보시면서 생각을 하시고요. 원래 좋았었던, 원래 지금 가도 이상하지 않을 섹터의 가려면은 뭔가 하나의 트리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가 깨운 거죠. 러시아가 깨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뭐 예를 들어서 CS 베어링, 우리 와이프가 4만 원에 물려있는 CS 베어링, 이거 놀리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봐죠. 풍력, 그죠? 2020년도에는 와 정말로 이 종목 없으면 아쉬웠던 종목이 1년 2개월 동안 빠진 거죠. 그러다가 풍력이 드디어 이만큼 큰 거래량을 이루면서, 이거는 여기 정도 가면 바닥 탈피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뭔가 한번 뒤집히는 일이 벌어진 것 같긴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신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이런 종목들이 이번 주에 오른 이유가 뭘까요? 뭐겠어요? 천연가스가 러시아에서 잠기면, 유가가 올라가면 신재생에너지, 원래 탄소 중립을 통해서 하려 했었던 신재생에너지 섹터가 조금이 아니죠. 본격적으로 다시 활력을 받지 않을까. 요가 시장의 아이디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풍력을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발현이 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죠. CS 베어링이랑 삼강 M&T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있을까요? CS 윈드. 최근에 동국 SNC도 좀 얘기가 하시긴 하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이 있다. 매수 추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얘기 드리죠. 그러면 이런 조선과 신재생에너지가 이번 주에 쾅 떴고요. 그러면 이런 쪽도 만약에 이런 사태가 가시화된다면, 지속이 된다면 시장에서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엔데믹 이후에 리오프닝, 오늘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70%가 마스크 벗었다 하죠. 드디어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벗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리오프닝인데, 요건 좀 제가 나중에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많이 헷갈립니다.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중국 소비 회복 수혜 관련 쪽이 리오프닝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리오프닝 플러스 중국 소비 회복이면 뭡니까? 피부 미용 쪽, 루트로닉, 제이시 메디칼, 이런 과거에 작년에 유행을 했었던 섹터들이 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메타버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궁금하고요. 언제 움직일까? 근데 제가 최근 한 2, 3주 정도 시장을 살펴보니까 메타버스 관련주죠. 뭐 뉴프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은 미국의 메타 플랫폼이라고 하는 페이스북 있죠. 구 페이스북. 써야겠다. 그 페이스북이 전일 미국 시장에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 일종의 단기 매매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즘 조금씩 회자가 되긴 하는데 카카오가 바닥을 찍었는데요. 바닥을 찍었는데 카카오가 계속 빠지던 주가가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저는요. 뭔가 시장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카카오 그룹에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올랐었던 카카오의 이유는 감자죠, 감자. 자사주 소각. 소각이 가시화되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밝혀지면서 카카오 주가가 다른 종목보다 강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장은 트렌드거든요. 트렌드. 그죠? 트렌드인데 아마도 올해 트렌드는 작년의 우리 동학개미 여러분들의 실망, 주주를 홀대하는 여러 그룹사들, 특히 대형 그룹사들의 쪼개기 상장, 물적 분할이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유상증자, 그냥 편하게 주주를 호구로 아는 여러 가지의 행위들이 주가의 실망감으로 우리를 물리게 하면서 그것들이 작년과 올해 넘어오는 시기에 유력 대선 주자들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아마 발현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와 자사주 취득, 자사주 소각이 떴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그 종목들이 잘 된다기보다는 소위 그때의 주도 섹터가 되는, 그죠? 주도 섹터가 되는 종목 안에서 자사주 소각이 나오는, 취득이 나오는, 주주 친화 정책이 나오는 종목이 아마도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의 시장에서는 아마도 이런 것보다는 실적이 뭐가 좀 더 잘 찍히는지, 그죠? 3, 4년 후에 실적이 뭐가 더 좋은지, 어닝이 어떻게 따라오는지 이런 것들을 봤을 텐데 지금 시장에서는 아마도 올해는 이런 내용을, 이런 트렌드를 따르는 종목들이 아마도 대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세가 다른 기업들에서도 유행처럼 펼쳐지겠죠. 그죠? 마치 코로나 시국 때 진단키트라든지 여러 가지 업종들이 무상증자하면 상한가 2번 갔던 것처럼 그런 유행이 될 가능성은 저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요. 아마 그런 건 공시 안에서 살펴볼 수 있으니 공시를 잘 보는 올 한 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요. 저는 여전히 성장주를 사랑을 합니다. 지금 매매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이쪽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만약에 러시아 쪽 이슈가 계속이 된다면 소위 공급망 병목 현상은 계속될 거고요. 그죠? 계속될 거고 뭔가 시클리컬, 특히 뭐 자동차는 좀 많이 빠졌을 텐데 빠졌죠. 뭐 이런 뭔가 전통 시클리컬 업체들, 산업들을 조금은 좀 옥죄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장주 따는요. 옥죄는 게 없어요. 별로. 당장 내일 매매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저는 여전히 올해 이쪽은 좋게 보고 있다. 엔터가 빠졌죠. 여기서. 왜요? 엔터는 이미 올라 있으니까. 이미 올랐으니까. 그죠? 아마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내용이 더 중요할 겁니다. 만약에 이제 메타버스 종목들이 움직이게 된다면 지금 하는 건 저는 아직은 좀 애매모호한데 올해는 아마 죄송합니다. 잘못 썼어요. 왜 이렇게 썼지?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입니다. 이유는 소프트웨어는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어요. 열배난 종목들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열배난 섹터는 잘 안 건드리는 주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쪽을 집중하자라는 게 맞을 것 같고 많이 빠진 것 중에서는 OLED가 좀 그나마 해볼 만하다 보는 게 지금 TV 쪽 수요 때문에 OLED가 지금 천대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 하드웨어 쪽을 집중하는 이유는 XR 글래스라든지 AR 글래스들이 아마 내년 초, 올해 말 정도부터 이미 시판을 할 건데, 그죠? 그렇게 된다면 잘 팔리겠죠. 그런 부분이 OLED를 다시 한번 깨우지 않을까.
지금 뭐 OLED 소재 쪽은 거덜나 있죠. 엄청 빠져 있습니다. 거의 역사적 하단 수준까지 퍼밴드로 빠져 있기 때문에 요런 섹터들도 이런 아이디어 연장선상에서 보는 거고, 컨텐츠 아시죠? 흥행이 기대되는 것에 길목 지키기. 요거는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고, 요런 거는 그 이쪽 애널리스트 분들 얘기할 때 거기서 올해 어디서 어떤 컨텐츠들이 개봉을 한다. 그거를 좀 적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저번에 뭐 애널리스트 분들 자료를 보고 좀 적어놓긴 했는데, 여튼 미리 길목 지켜야 됩니다. 컨텐츠는요, 미리. 그리고 요 다음부터는 올해의 컨셉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집중. 올해의 컨셉. 물론 올해의 컨셉과 매매 방향은 달라질 겁니다. 시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까지 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종합을 해보자면, 그냥 물어봤어요. 니들 어떠니? 여기서 얘기하는 니들은 그쪽,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투자자들 섹터를 얘기를 할 겁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좀 그렇고요. 다 손실이다. 다 손실이다. 어떡하니? 상반기 안에 열심히 매매해서 메꿔야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똑같은 얘기일 겁니다. 물론 요거를 좀 멋있게 얘기하면 또 다릅니다. 일정 손실을 커버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쓰면서 뭐 이렇게 멋있게 얘기를 하겠죠. 저는 멋있게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걔네들도 메꾸려고 노력할 겁니다. 노력하는데, 메꾸려고 노력을 할 거면은요, 일정 수익을요 챙겨야 되거든요. 적당히 먹으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아마 당분간은 적당한 수익이면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단타 아닙니다. 단타 아니고, 오늘 샀다 오늘 파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샀다가 올라가면 매도하고, 이게 2600에 사서 2700, 800에 팔던 이런 식의 해야 되고, 왜 지금 이 얘기를 드리자면, 제 쭉 아이디어를 몇 개 좀 제가 그냥 빨리 생각나는 거 위주로 적어봤는데, 지금 선정을 해놔야 그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나아지면.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지금 좋을 것 같고, 이런 내용을 제 고객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야, 그럼 적당한 게 뭐냐? 적당한 게 뭐냐? 좋다고 사면은 적당하다 샜는데, 그때 다음날 메이저 투자자들이 팔아서 정신을 못 차리겠다. 그들의 변심이 요즘 매우 빠르죠. 지속적이지가 않습니다. 맞죠? 맞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적당하다의 표현은요, 차트랑 수급입니다. 요거 더 잘 보셔야 돼요. 올해일수록. 대부분 뭔가 그럴싸하고 저명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투자자일수록 이런 얘기를 되게 싫어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죠? 차트 수급. 왜냐하면 우리는 메이저 투자자들의 논리를 보고서라든지, 그렇죠?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로 추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추후 확인을 하게 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눈치코치 잘 써가면서 적당할 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몇 프로 수익이 나겠어가 아니고, 아마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꽤 괜찮을 겁니다. 꽤. 정말로요. 왜냐면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잘 맞으면은 적당 퍼까지만 올라오더라도 30%, 20%는 기본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 지금 힘들고 짜증나죠. 알아요, 저도. 아는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푸틴이 어떤 짓을 하던 뭘 하던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시장은요, 1월달 시장보다는 조금 나아진 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뭘 들어가야 되는 시기,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정말로 이번 주에 제가 받았던 질문을 토대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죠? 지금 일요일 날 오후 12시 27분이고요. 27분이고 점심을 먹어야죠, 인제. 점심을 먹으러 갈 거고 청소는 제가 원래 좀 이렇게 뭐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간만에 뭘 샀습니다. 로봇 청소기를 샀습니다. 사 가지고 이불 털고 로봇이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쪼금 편하게 이 시간에 하는 겁니다. 예, 그죠. 예, 문명의 이기는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튼 신기하네요. 이제 물걸레 청소도 지가 하면서 돌아다니고 보니까는 에브리봇 거 샀습니다. 에브리봇.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고요. 이거 왜 얘기했지? 왜 얘기했지? 쪼끔 이번 주에 제가 그 여러 채널 출연할 때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 겁니다. 예. 좋지 않았던 거 이유는요. 시장이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열강해서 매수하기에는 상황이 어려웠던 거죠. 어려웠던 거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원래 컨디션 찾아서 원래 흥분하면서 기분 좋게 신나하면서 여러 채널 및 다른 곳에서도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국경제TV가 사옥을 옮겨서 대대적인 리오프닝을 하는 날이에요. 원래 제가 한국경제TV 출연하는 날이 아닌데 내일은 12시에 출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엔 와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내일 한국경제TV도 있고 내일은 오후에 파리로도 있습니다. 내일은 영상을 못 찍을 것 같고요. 아마 화요일 날 우리 3.1절에 찍겠죠. 더 좋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